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공동체,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줄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샌델의 정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게 그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절차적인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근대성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더 깊게 그 성찰해보고 또 소화해보고 한번 다시 사유해보려고 했던 그런 열망이 그런 광풍으로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렵죠. 책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그 책을 좀 소화를 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이제 뭐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그 서구의 지층들이 쌓여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단 그리스 로마부터 현대의, 이를테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 공동체주의에 대한 것이, 그 윤리학 아니면 도덕 철학에 대한 것이 미국권 영미권에서 많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지층이 막 켜켜이 쌓여있는 책이 그 생각들이고, 그분의 생각이 공동체주의도 이제 한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샌델 같은 선생도 있고, 또 이제 패티시라고 또 있는데, 그 두 분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공동체주의도 쉽게 말해서 그 지층 속에서, 그리고 막 또 좀 복잡한 명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그 생각들, 그 서구의 그 철학이라든지 역사 이런 생각들에 좀 이제 익숙한 사람들, 아마 서구권에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공부를, 그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랬던 분들에게는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얘기들일 수 있어요. 흐름이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미국 비행기 한번 안 타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 그리스 로마부터 현대 미국까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이상한 명제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명제. 일단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관심이 있고, 뭔가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조금은 우리나라랑 그 문화적 배경, 토양 이런 게 다른 데에서 나름대로 아주 그 성실하게 격렬하게 그 생각을 펼쳐나갔던 게 공동체주의인데, 자 이제부터 좀 들어갈게요. 앞에 좀 너무 길었나? 왜냐면 그 뭐 좀 그래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대체 그게 뭔지, 그리고 뭘 얘기할 건지 그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네. 들어가면 막상 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앞에 좀 얘기를 줄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공동체,
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공화정 아시죠? 로마의 공화정. 근데 이 공화정 또 이를테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도 공화정이죠.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뭐 이런 명제가 있죠. 제가 명제 얘기를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집합과 명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리고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공화정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제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자맹자 이런 문화권 그게 알게 모르게 스며 있거든요. 이제 성리학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서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리스 로마 그게 스며들어 있죠. 알게 모르게 알게에 해당되는 건 의식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이전에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쪽의 그 영향은 계속 단절된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문화권이 갈리기 때문에, 특히 종교로 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왔지만 엄청나게 그 선진적인 문명이었죠. 그리스 로마에 비해서 이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나 이제 뭐 뒤집었죠. 결국은 뒤집었는데, 뒤집고 나서는 철저하게 단절을 이제 시키고, 그리스 로마의 근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로마를 대표하는 공화주의자는 누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얘기를 했죠. 누구랑 비교를 했죠? 키케로하고 세네카를 비교를 했죠. 그 두 사람은 거의 뭐 같은 시대를 연달아 살았던 사람이지만, 키케로는 강렬한 공화주의자였고 혀와 손이 잘려나가는 사람이죠. 넌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마, 이거죠, 안토니우스가. 근데 이제 세네카가 되면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두워, 암울해. 같은 이 사람들이 같은 스토아로 학파로 묶이지만은, 제가 그래서 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한 색깔로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에피큐리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기도 길고 사람들도 많고. 스토아 학파인데 공화주의자야. 물론 스토아 학파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지만은, 공화정, 공화주의, 뭐 자유인, 뭐 이런 내까지 나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에피큐리안인들이랑 엄청나게 다르지 않아요. 에피큐리안들도 소규모의 공동체 이런 가치를 오히려 중시하고 중간에 증발 구간이 많단 말이에요. 사회 사상에 대한 것, 정치 철학, 사회 철학에 대한 것이 증발 구간이 많아. 그런데 키케로는 그렇지 않아. 즉 지금 제가 얘기했던 현대 철학자들, 현대의 그 윤리사상가들, 정치 철학자들, 샌델이나 페티트, 이 두 분이 이제 각각 플라톤과 세네카, 세네카랍니다. 키케로, 이 두 사람을 원류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류. 거기에서 생각의 소스를 막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연 철학에서 역시도 이제 플라톤적인 생각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둘 다 공화정이에요. 공화주의자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구 시민 사회에서의 한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 현대 들어와서는, 즉 이제 이번 세기 앞뒤로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생각들이.
영미권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예, 유럽에서랑 좀 다르죠. 영미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도구주의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실용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프래그마티즘이나 이제 도구주의라고 이제 보통 더 그 하는 사람들은 도구주의라고 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제임스나 듀이의 그 영향 그게 있기 때문에 정치 철학이라고 해도 이 유럽 쪽에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조금 더 분명하다 할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공동체주의의 차이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차이예요. 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강한 공동체주의에 가깝고 강한 공화주의. 그리고 키케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금 더 약화된 공화주의. 근데 공화주의는 옹호하는 거지, 둘 다.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개인의 자유, 이런 거 통제,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화주의야말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시기를 연달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화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강해. 그래서 정의론 썼던 그 스탠델 같은 분도 좀 강해. 공동체주의.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에 대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반성인 거죠. 이게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혹은 시민사회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서구권을 뒤덮은 자유주의가 부작용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리스에 있었던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야. 가치들을. 근데 그 가치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신아테네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아테네주의. 새로운 아테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꾸던 공화주의적인 아테네. 소선생에서부터 그 풀선생 그리고 아선생 이분들은 그 민주정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중우정치로 떨어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중우정치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정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민주정이랑 공화정이랑 완전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공화정이 왜냐면 그 이전에 민주정도 사실 다 민주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들만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공화정도 이제 어쨌든 다수가 주권을 가지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근데 공동체로 이제 묶어가는 그게 강하단 말이야. 근데 키케로가 되면은 로마가 진짜 엉망이 되던 그 시기에 키케로와 세네카가 그 로마의 막판을 함께 했고, 철학적으로도 발버둥을 치면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통제에서 벗어난 공화주의가 좋은 거야. 그 사람은 그걸 계속 옹호를 하는 거지만 통제에서 벗어난. 근데 자유주의랑은 또 달라요. 이거 너무 어렵겠다. 자유주의랑은 좀 다르고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공동체주의를 말하지만 통제를 얘기하는 통제에서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각각 그 시대를 진단하고 이걸 공동체를 좀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했던 샌델이 있는 것이고,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다, 그 로마 이제 말기에, 공화정 말기에 너무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공화정의 역할을 못하고 실제로는 독재, 이렇게 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공동체주의, 이걸 꿈꾼 게 이제 키케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혜택 같은 어, 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신로마주의라고 봐요. 신로마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유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화정이 이 아테네적인 거 말고, 신아테네주의 말고 신로마주의적인 그 공동체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같은 공화주의라고 하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지만은 조금 결이 다른, 하나는 강하게 공동체를 묶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 흩어져 버리니까,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너무 흩어져 버리니까는 진익의 수도 벌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체주의가 아주 좋은 공동체주의일 수 있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니까는 사회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테네 쪽 사람도 아니고 조금 거기에서 떨어져서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화주의에 대한 옹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이제 한참 바뀌어서 로마 시대가 되고, 로마가 망해갈 때 각각 그 시대에 대한 진단이 있는 거죠. 시대와 그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를 했지만은 신아테네주의와 신로마주의의 공화주의자들도 각각 그 영미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치 사상, 정치 모습,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조금씩 다른 그 길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강한 공동체주의, 좀 약한 공동체주의,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공화주의를 하더라도 통제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 통제가 없는 방식의 공화주의를 꿈꾼 게 이제 후자 페티시라는 분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아주 강하게 있어야 된다. 강하게. 그러면 이제 공화주의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 가지고 있는 영능, 기능, 그리고 이제 통제까지도 강해질 수 있겠죠. 그 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